안녕하십니까. 하나금융투자에서 매크로 맡고 있는 수정입니다. 이번 주에도 날씨가 부쩍 추워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매크로 측면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이와 관련해서 주식과 채권 쪽 전략적인 시사점 연결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뭐니 해도 12월 FOMC가 되겠죠. 어제 고용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일단 최근 미국 경제 지표가 워낙 개선세가 뚜렷하기 때문에 기존의 1.25%에서 1.50%로 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점도표가 되겠지만 인플레이션이 아직 그 연준의 기대만큼 올라오고 있지 않다는 점, 그 다음에 차기 연준 의장에 대한 정치적인 배려, 이런 쪽을 생각해 보면 점도표는 내년에 한 3번 정도 올리는 쪽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이미 한두 달 전부터 상당 부분 거론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내용이라면 시장에 대한 파괴력은 좀 제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FOMC 이후에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될 쪽은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도 미국에서 발표가 되죠. 이유는 통화정책 변경에 대한 추가적인 신호는 결국 인플레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렇게 연준의 기대치에 미흡한 인플레이션이 결국 비둘기적인 스탠스를 유지하는 가장 큰 요인이었기 때문에 11월 미국의 물가도 여전히 이번 주에 관심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아직까지 미약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 모두 전반적으로는 지난달과 비슷한 수준 내지는 조금 하회하는 수준을 유지할 것이고, 특히 이 진짜 인플레이션에 대한 견인력 아니면 지속성을 담보하는 핵심 쪽 물가는 조금 미약한 시그널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은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 12월보다는 3월 FOMC 쪽으로 실제 시장의 관심은 이동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왼쪽 그림 보시는 것처럼 고용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제반 지표가 개선되면서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 다만 추가적인 금리 인상 아니면 속도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좌우되는데,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반적인 압력이 추가적인 신호가 보이려면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라는 측면이 있겠죠. 게다가 3월 FOMC가 좀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이유는 2017년에 비해서 매파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분이 새로 보팅권을 갖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3월 FOMC에서 점도표 변경 가능성이 그 전에 시장에 거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으로는 이런 톤을 생각해서 12월 FOMC 자체는 영향력은 떨어지지만 좀 더 중기적인 관점에서 3월 FOMC를 바라보시는 쪽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연간해서 이제 주식 전망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퀀트 담당하고 있는 이경수라고 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에 대한 그 불안감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불안감은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정부의 그 코스닥 정책이 사실 12월 달에 나왔어야 되는데 1월 달로 연기가 되었다라는 점, 그리고 이번 주에 좀 전에 이제 소팀장께서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이 FOMC가 좀 계획이 되고 있다는 점이 코스닥 시장에서 상당히 좀 부담스럽게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기회로 저희가 이제 코스닥 시장의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퀀트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이익 팩터, 즉 이 펀더멘털 롱숏이 잘 작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얘기는 기존에 초대형 가치주에 묶여 있었던 그 자금들이 이익을 통해서 좀 이익을 찾아서 좀 많이 나가고 있다. 수급의 낙수 효과가 지금 관찰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지금 코스피하고 코스닥의 이익 성장률 차이가 내년에 크게 떨어집니다. 코스피가 올해 35%라고 했다면 내년에 한 12% 정도 되는 걸로, 그래서 전반적인 이익 모멘텀, 이익 성장률이 좀 둔화되고, 이런 상황 자체가 코스피하고 코스닥의 그 성과 차이로 고스란히 나타났기 때문에 정말 내년 같은 경우도 코스닥의 그 코스피 대비해서 그 아웃퍼폼 현상은 일어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년 이제 1분기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이 좀 많이 담지 못했던 기관 빈집 팩터가 상당히 좀 강한 모습입니다. 턴어라운드가 나타난다라는 그런 기대가 상당히 우리가 좋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한 소외주 루저였지만 이번 연도에는 뭐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막연한 기대감이 좀 많이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3월 달까지 내년 초까지는 이런 이 컨셉으로 우리 주식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3월부터는 이익 팩터가 또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기관 수급이 좀 비어 있고 즉 코스닥을 말씀을 드리는 것 같고요. 코스닥 중에서도 IT하고 바이오 중에서도 바이오 섹터가 기관들 수급이 상당히 좀 많이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의 어떤 그 모멘텀이 내년 초에 상당히 좀 부각이 되고 1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3월 달, 4월 달부터 좀 이익 팩터가 좀 반등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같이 보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 팩터가 2분기, 3월 달부터 좀 강세해 보인다는 컨셉 좀 말씀을 드렸고, 지금 무엇보다도 기관들의 트래킹 에러가 거의 2년 만에 처음으로 높아졌습니다. 이 얘기는 국민연금 본부장이 좀 교체가 되고, 전반적으로 그 대형 운용사들이 글로벌 자산 배분을 위해서 벤치마크를 많이 복제시켜서 이런 이 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대형주의 이익도 상당히 좀 좋았었고요. 근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익 모멘텀이 전체적으로 대형주에서 중형주,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조금 낙수 효과가 흐르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실적이 개선이 되어 있고 기관들이 좀 담지 못했던 코스닥 중에서도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군들을 쳐다보는 전략이 현재로서 단기적으로는 어떤 리스크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1월 달에 어떤 그 코스닥의 그 정부 정책, 기획재정부의 어떤 경기 정책 이후에 화답한 형태로 코스닥 정책을 낸다라는 측면, 이런 것들은 오히려 기관 투자자 측면에서 구미를 당길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채권 담당하는 이미선입니다. 이어서 채권 쪽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11월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 단기 쪽 금리가 좀 상승을 했고요. 나머지 쪽 만기 금리들은 대부분 보합 수준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기관들이 북클로징을 앞당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변동성이 상당히 제한적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만기별로 오른쪽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은 통한채 2년 쪽 금리만 좀 유의미하게 상승을 했고요. 나머지 쪽 금리는 한 2bp 정도만 제한적인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은 총재 후보에 대한 어떤 하마평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도 이제 내년에 지금 현재 이주열 한은 총재의 임기가 종료되기 한 달 전, 2월 정도 중에는 이제 1, 2월 정도에는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정부에서 직접 지명을 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현 정부의 어떤 톤을 같이 맞춰 나갈 수 있는 후보가 지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내년 중에 두 번째 기준금리 인상을 예상을 하고 4월 중에 두 번째 기준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임 한은 총재가 결정이 된 이후 초반에 두 번째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주에 이제 이금융권 안심전환 대출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 2015년에 1금융권 그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던 대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변동금리이면서 이자만 내고 있던 대출자들을 고정금리이면서 원금을 같이 전환해주는 대출로 전환해주는 이런 정부 정책을 시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이금융권의 대출자들은 대상이 아니었고 이번에는 그래서 이금융권으로 이 대상을 확장을 해서 정책을 시행을 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일단 당시에는 요 대출을 이 언더라잉 에셋으로 해서 MBS가 34조 원 정도가 발행이 되면서 채권 시장에 수급 부담으로 작용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이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부에서 5천억 원 플러스 알파, 즉 수요를 봐가면서 이 조절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정확한 이제 규모는 수요에 대한 예측이 먼저 나온 다음에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 일단 기본적인 규모로 5천억 원 플러스 알파로 잡았기 때문에 1금융권으로 대상으로 했을 때만큼 MBS의 어떤 공급 부담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BOJ에 대해서는 현재 10년 쪽 금리를 0%로 타겟팅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BOJ가 이것에 대해서 변화를 줄 가능성이 크다. 즉, 이 만기가 더 짧은 쪽에 대해서
이 타겟팅을 하는 쪽으로 통화 정책을 변경할 가능성이 크다는 뉴스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BOJ에서는 공식적으로는 현재 통화 정책을 유지하겠다. 이 정책이 여전히 유효한 효과를 내고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번 12월에도 BOJ 회의가 있는데요. 다음 주 중에 있는데 어떤 현재의 정책 변화에 지금 변화를 줄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고요. 변화를 준다면 이제 내년 상반기 중에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FOMC는 이미 시장에서 기준금리 1.5%로 인상하는 부분이 선물 시장이 90% 이상 선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할 걸로 보고 있지는 않고요. 점도표가 변화될 가능성도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BOJ나 연준이나 이 통화 정책 자체가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벗어나는 어떤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전체적인 채권 시장의 변동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중순 경에는 내년에 국채 발행 계획이 발표가 됩니다. 총량 자체는 크게 늘리지 않을 것이라고 정부가 이미 발표를 했고요. 다만 만기별 비중에 대한 부분이 시장이 주목을 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0년, 30년 쪽에 대한 보험사들의 수요가 워낙 강한데 그래서 지금 10년과의 금리 역전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20, 30년에 대해서는 비중을 다소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별로 이제 비중이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시장이 좀 더 주목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반적으로 FOMC가 있는 주기도 하지만 약간 연말을 맞이해서 쉬어가는 구간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OMC에 대해서는 일단 상당 부분 선반영되어 있고 내년을 염두에 둔 전략을 펼치시는 기회를 삼는 구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많이 춥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즐거운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